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현장의 가장 큰 불안감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건설기계의 중장비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새벽부터 순천 광양 건설 현장으로 가야 할 크레인과 스카이차가 멈춰섰습니다. 일감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기다리지만 그런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건설 중장비 노동자들은 요즘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가 장비를 이렇게 하면서 오래 했지만은 이렇게 힘든 적은 이 처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7월 지금 15일입니까? 하루 나갔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역 산업이 줄줄이 어려운 데다 2차 전지 소재 등 신산업마저 투자가 줄어 기업은 공장 신증서를 미루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미분양이 쌓이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공급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남의 올해 1분기 건설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습니다. 줄어든 수치로 봤을 때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5월 기준 건축 착공 면적은 같은 기간 48.4% 줄면서 반토막 났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건설 장비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황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게 현장의 가장 큰 불안입니다. 지역의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장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와 함께 이제 생존의 문제까지 다다른 지역 건설업계. 침체 국면을 벗어나 언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이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재구성과 전남 동북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여순 사건 위원회가 여순 사건과 무관하거나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로 채워졌다며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전남 동북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린 바이오 산업과 우주 방위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국제 경제 질서도 탄소 중립을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진 청문회 질의에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철강 15%, 석유화학에서 11%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두 산업을 합치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이라며 이 분야에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MBC가 준비한 섬 기획 보도. 오늘은 단 한 가구만 사는 섬, 여수 금죽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섬을 지키며 살고 있는 노부부를 김단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은 낚싯배가 여수 바다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합니다. 소경도와 대경도 사이를 지나 20분 정도 달리자 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다른 섬들과 달리 홀로 떨어져 있는 섬 금죽도입니다. 한때 20여 명이 거주했던 금죽도에는 현재 70대 노부부 한 가구만이 남아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섬을 지키는 유일한 파수꾼 부부 김채봉 씨와 정순희 씨. 김 씨는 연로하신 부모님 곁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함께 2005년 고향인 금죽도로 돌아왔습니다. 4명이서 오붓하게 살았던 것도 잠시 아버지를 먼저 보낸 뒤 어머니는 치료 때문에 거처를 육지로 옮겼고 부부만 섬에 남았습니다.
일이 이제 업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부모님도 이거 계시고 우리가 또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왔죠. 잘 여문 옥수수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옥수수밭 옆에는 깨가 자라고 있고 자두나무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어업이 주된 생계수단이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냅니다. 옥수수하고 들깨하고 고구마하고 지금 현재는 갈라먹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섬을 덮은 대나무가 금빛으로 반짝인다 해서 이름 붙여진 금죽도. 지금은 소나무가 더 많은 솔섬입니다. 군데군데 재성충병에 걸리긴 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만큼 자연이 잘 보존된 천혜의 섬이기도 합니다. 도선도 태풍을 막을 방파제도 없고 태양광에 의존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섬이지만 노부부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나간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불편한 게 많겠지만 그래도 불편함 안 느끼고 살아요. 주민들이 모두 떠나 무인도로 전락하는 섬이 늘고 있는 가운데 20년 넘게 꿋꿋이 섬을 지키는 노부부가 섬 생활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 출신 국정기획위원회 김경호 제주대 교수와 황정아 국회의원을 만나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 지원과 해상풍력단지 건설, COP33 유치와 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등 14건의 지역 현안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동네 공약을 통해 여수 지역에 대한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순천 도심권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지하 매설 구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공사는 해룡면 상삼 사거리에서 왕지 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까지 6km 구간에 걸쳐 고압 송전선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작업으로 지난 2022년 2월 착공해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시는 고압 전력 케이블 설치와 지상 송전탑 철거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해 내년 7월까지 지중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같은 전쟁에 참전했지만 사는 곳에 따라 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정부에서 주는 수당에 자치단체가 따로 주는 수당이 제각각이어서 개인별로 최대 5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명예수당 지급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큽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올해 94시 된 강대봉 씨는 19살의 포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총성과 폭발음으로 청력을 잃었고 늦은 나이에 공장에 나가 생계를 꾸렸지만 사고로 한 팔마저 잃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명목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55만 원, 광주시와 광산구에서 보태주는 15만 원 남짓이 살아가는 유일한 수입입니다. 도움이 되죠. 그걸로 먹고 살아죠. 고생은 다 같이 했는데 왜 광주시는 작게 주고 다른 데는 더 많이 주냐. 많이 주는 데는 상당히 많이 줘. 참전 명예수당은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 유공자에게 정부가 주는 돈입니다. 지난 2002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전액을 책임지고 수당을 지급했지만 생계 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자체들이 자체 조례로 예산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는 곳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많게는 50만 원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광주는 15만 5천 원, 전남은 17만 원 수준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달 44만 원까지 주는 충남 지역과 비교하면 3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전쟁에 참전했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당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유공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행 상황을 공개해 인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는 돈은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광주시도 지급액을 더 올려보려 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전국 평균을 따라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기초단체가 조금 더 매칭 부담을 올려주면 전체가 좀 늘어나겠는데, 그래서 자치구와 합의한 것이 3만 원에서 5만 원 단계적 인상을. 국회에선 참전 유공자 수당은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시장 논리로 환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참전 수당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예우다. 이제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 월남전 유공자는 75세를 넘겼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납품업자에게 뒷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사태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추가 수사 요구가 터져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해남군 모 농협의 하나로마트.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간부 직원 김모 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납품업자와 짜고 식자재 등 하나로마트로 납품하는 물건값의 최대 15%를 부풀려 업자로부터 차액과 명절 인사비 등으로 6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해당 농협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 달 김 씨를 해직 처리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하나로마트 근무 기간이 규정에 비해 너무 작고 길었던 점 등을 토대로 다른 임직원들도 부패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조합장이 제대로 인사관리를 했고 직원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부패 비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해당 농협 측은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거래처 선정 등을 결정하는 상품 구매 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자체 감사를 확대 운영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원들과 시민단체가 하나로마트 비리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농협 측은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식이 오늘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에너지와 우주항공, 바이오 등 지역 특화기술 분야의 대학생과 청년의 지역 정착형 창업을 유도하는 전라남도의 역점 사업입니다. 이번 공개 모집 결과 133명이 선정됐고 선정된 기업에는 매달 100만 원씩 최대 2,400만 원의 사업비와 1:1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이번 선정으로 5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고 고용 불안 속 위기 근로자 새 출발 희망 지원 사업과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상인은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으로 근로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남과 광주의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 전남 북부 서해안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거문도 일원에서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인 K관광 섬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국도비와 시비 등 3억여 원을 들여 삼산면 서도를 중심으로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는 페스티벌과 공연, 플로깅 볼런투어 프로그램, 거문도 관광체험단 운영 등 K관광 섬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함께 행복한 산다이 거문도라는 이름으로 문체부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3년부터 내년 말까지 거문도 특화 K관광 콘텐츠 개발과 친환경 장기 체류 모델 발굴을 추진합니다. 개막 100일을 앞둔 남도 영화제 시즌2 광양에 총 900편이 넘는 작품들이 접수됐습니다. 남도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부터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장편 78편 등 경쟁 부문 출품작 총 963편이 접수됐으며 지난 2023년 순천에서 열린 첫 영화제보다 5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닷새간 이어지고 남도의 삶과 역사를 아우르는 상영작과 부대 행사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